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오말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독 차갑게 불었습니다. 저는 낡은 외투깃을 여미고 시장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든 채 은행문을 밀었죠. 유리문이 열리면서 따뜻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은행 안은 깨끗하고 환했습니다. 대기석에 앉은 손님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창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구두 소리가 제법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제 낡은 운동화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손에 든 종이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이 안에는 제 평생이 들어 있었죠. 아니, 남편이 남긴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수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깔끔하게 빗은 머리,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눈빛이 먼저 제 차림새를 훑었죠. 그리고는 친절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정리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공과금 내시려고요? 저는 봉투를 살짝 들어 올리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적금이 이제 만기가 돼서요. 전부 찾으려고 왔어요. 순간 조수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미소가 살짝 일그러지더니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죠. 주변 대기석에서도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중년 남자는 대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다 자동이체예요. 굳이 직접 오실 필요 없잖아요. 조수진의 말투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평생 장사하며 별의별 사람 다 봤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봉투 속에는 오래된 통장이 여러 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계약서도 함께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에 쥐어준 것들이었어요. 당시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소중히 간직했을 뿐이죠. 저는 조용히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통장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가 낡아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해졌습니다. 조수진이 그걸 받아들더니 눈썹을 찌푸렸죠. 이건 언제 만든 통장이에요.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뒤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또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찼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30년쯤 됐나요? 남편이 관리하던 거예요. 조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통장을 컴퓨터 옆에 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뒤편 책상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김상무라는 명패가 달린 중년 남자였죠. 정장이 말끔했고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사람 얼굴도 많이 변하는 법입니다. 조수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확인 좀 해볼게요. 그렇게 말하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서서 기다렸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대기석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지만
익숙했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살았는데 이런 시선쯤이야.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어요. 떨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이 안에 든 것들은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였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조수진이 돌아왔습니다. 뒤따라 다른 직원 2명이 함께 나왔죠. 세 사람 모두 곤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이 통장은 저희 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돼요. 조수진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선 남자 직원이 거들었죠. 너무 오래된 거라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은행 거 아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여기 통장이에요. 남편이 직접 만든 거라고요. 여자 직원 하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놓고 말했죠. 요즘 이런 거 들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대부분 유효하지 않더라고요. 헛걸음하신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진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죠. 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건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사기도 많거든요. 이거 정말 유효한 통장인지 확신하기 힘들어요. 그 말에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제가 사기꾼이라도 되는 양 쳐다봤죠. 저는 봉투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오래된 계약서였죠.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럼 본점 회계팀에 확인해 주세요. 저 예전에 그 팀에서 일했거든요. 제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수진이 피식 웃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민망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가 은행에서 일하셨다고요? 그럼 왜 이런 낡은 통장을? 지점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농담은 그만하시죠. 처리가 안 되니까 돌아가세요. 제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평생 장사하며 배웠죠.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는 걸요. 그때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서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김상무였어요. 그가 제 쪽을 힐끔 쳐다봤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뭔가 말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다시 앉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 나를 알아봤어. 그런데 모른 척 하는 거야. 가슴이 서늘했어요. 사람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하죠. 저는 천천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직원들은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저 노인네가 가는구나 싶었겠죠. 하지만 저는 돌아서기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쯤 다시 올게요. 그땐 은행장님도 함께 봤으면 좋겠네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했죠. 지점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조수진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행장님을요? 할머니, 그런 식으로는.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꼭 쥐고 은행을 나왔죠. 유리문이 닫히면서 따뜻한 공기가 차단됐어요. 다시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그냥 포기하길 바라겠죠. 힘없는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세상엔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저마다 자기 일에 바쁜 세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남긴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기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현관에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아들 정태윤이 와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태윤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외투를 벗기도 전에 입을 열었죠. 어머니 또 은행 다녀오셨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응, 일 좀 보러 갔다 왔지. 태윤이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목소리를 높였죠. 어머니, 그런 낡은 통장 들고 다니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걸 믿어요. 창피하게.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창피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태윤이는 몰라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요. 태윤아,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태윤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 옛날 서류가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니 체면만 깎이잖아요. 저는 탁자에 놓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던 그 목소리가 들렸죠. 이건 내가 꼭 지켜야 해. 약속이야.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지만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태윤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입이 벌어졌죠. 이게 대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은행과 맺은 투자약 정서야. 내 아버지가 토지 개발에 투자한 거지. 그때는 돈이 없어서 작은 지분밖에 못 샀지만 말이야. 태윤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게 정말 유효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거짓말할 사람이냐? 은행이 관리하기로 했던 건데 아직 이행이 안 된 거야. 태윤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서류를 꼭 쥐었죠.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다 제게 물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나 되는데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내 아버지 말론 강남 땅 지분이라고 했어. 태윤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강남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거였죠.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어머니, 이거 진짜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간 거야. 이제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려고. 태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죠.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날 걱정한 건 알아. 하지만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기억해라. 그날 밤 태윤이는 서류를 복사하고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도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와 함께 은행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잠자리에 들며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저도 미소 지었죠. 당신 말이 맞았어. 약속은 지켜지는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 본점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정중한 목소리의 여직원이 말했죠. 오말순 고객님, 오늘 오전 11시에 본점으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은행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전화를 끊고 태윤이를 봤습니다. 아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준비하세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본점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말순 고객님이시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왔어요. 끝에 회의실 문이 보였죠.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긴 테이블 주변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은행장이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60대 초반의 신사였죠. 오말순 고객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제가 자리에 앉자 김상무가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옆에는 지점장과 조수진도 있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행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신뢰를 범했습니다. 조수진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대신 제 남편이 남긴 이 계약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행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옆에 앉은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죠.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은행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토지개발 투자약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심호흡을 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죠. 해당 토지는 현재 강남개발지구에 속합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지분은 전체의 1.8%입니다. 태윤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법무팀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원 규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죠.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때 김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 어제 알아봤어요. 오말순 아주머니시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났어요. 그 앙상한 소년의 얼굴이요. 상문이 맞구나. 많이 컸네. 김상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예전에 시장 반찬 가게에서 반찬 얻어먹던 김상문입니다. 어머니가 밥도 주시고 용돈도 주셨죠. 근데 저는 어제 모른 척했어요.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체면이 두려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제가 시장통 출신인 거 들킬까봐.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어나렴.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김상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반갑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행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고객님, 계약을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죠. 그 돈 일부로 시장 상인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세워주세요. 은행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장학재단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게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행은 약속을 지켰어요. 계약을 이행하고 정상금을 입금했죠. 그리고 시장상 인장학재단도 설립됐습니다. 첫 장학생으로 20명이 선정됐어요. 조수진이 재단 설립식에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왔죠. 고객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배웠을 거 아네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조수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죠. 김상무는 재단 이사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급여 일부를 기부하겠다고도 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무나, 내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 그게 내 뿔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태윤이는 회사 경영에 더욱 힘을 냈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늘리고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거 잊지 않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요. 저는 여전히 시장에 나갑니다. 반찬 가게는 이제 조카에게 물려줬지만요. 가끔 가서 장아찌를 담그고 김치를 버무리죠.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오늘도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언니, 그 큰 돈 받고도 여전히 여기 나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잖아. 돈이 뭐 대수야. 물을 썰다 손을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사람은 돈이 아니라 약속으로 사는 거야. 그게 평생 장사로 배운 진리야.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약속이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하게 살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요.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첫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20살 청년이었어요. 시장에서 생선가게 하는 부모님을 둔 아이였죠. 할머니 덕분에 대학 다닐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잊지 마. 내 뿌리가 어디인지. 시장통에서 자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청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덧붙였죠. 나중에 성공하거든 다른 사람도 도와줘. 그게 진짜 성공이야.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시장 골목에 노을이 비쳤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죠. 저는 장아찌 담긴 항아리 뚜껑을 덮었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이 참 정답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았어요.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낡은 옷을 입었다고 주름진 얼굴이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요. 은행 직원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어요. 그들도 배웠을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땐 겸손해야 한다는 걸요. 김상무는 과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자신이 시장통 출신인 게 창피했던 거죠. 하지만 뿌리를 부정하면 나무는 쓰러집니다. 이제 그도 알았을 거예요. 태윤이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니가 창피 당할까 봐요. 하지만 진짜 창피한 건 거짓을 사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살았습니다. 비좁은 가게에서 반찬을 팔았죠. 손님 하나하나 정성껏 대했어요. 외상도 많이 해줬고요.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입니다. 약속입니다. 신뢰입니다. 그걸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가난한 겁니다. 남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게 약속을 남긴 거죠. 돈이 아니라 책임을요. 그 책임을 다하라고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어요. 재단을 만들고 장학금을 주고 희망을 나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어렵지 않아. 그냥 사람 귀하게 여기고 정직하게 살면 돼. 그럼 세상이 알아서 보답해줘. 물론 세상이 항상 공평하진 않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진실은 여러분 편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시장 골목을 걷습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죠. 이게 제 삶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요. 창피한 게 뭔지 아세요? 거짓으로 사는 겁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게마다 불이 켜졌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저 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그 중 하나입니다. 평범한 시장 할머니죠. 하지만 제겐 지킬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길 바랍니다. 썰폭탄 살롱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